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건축 허가가 살아있는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에서 이런 경우는 매우 자주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고 곧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만화책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모두 낙찰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간단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조문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실제로 건축 관계자를 바꾸려고 행정기관에 가면은 양도 양수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매를 당한 전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해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럴 경우 대법원 2010년 5월 13일 선고 2010도 2296 판결문을 프린트해서 가져다 두면은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이 판결에서는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의 확정된 매각 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 대금 완납 서류 등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구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범위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으나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경매에서 공사 중인 건물이 있는 경우나 공사 중인 건물은 없지만은 허가권이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축 허가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만 경락받은 낙찰인은 경락 허가자의 건축 허가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준다면 건축 허가자가 양도양수를 해주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양도양수 받는 방법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 건축주와 합의하는 방법과 허가관청에 직권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허가관청에 직권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의 소유권만 가지고 왔지 건축 허가권은 여전히 종전 토지 소유자인 갑이나 제3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건축 허가권을 양도양수 받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필지의 토지에 이미 건축 허가권이 존재하는데 또 다른 건축 허가를 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건축법 제11조 7항에서는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가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라면서 제3호에서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사의 착수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11조 7항 3호는 예전에는 없던 조항인데 2017년 1월 17일에 개정되어 새로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1조 7항 3호에서 보면은 착공신고 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 즉 최소한 터파기 공사는 해야 공사의 착수라고 하였습니다.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 지적 측량, 공사를 위한 철근 공급 행위 등과 같은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또 다른 모호한 규정은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공사 후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판단은 행정기관 공무원이 하니까 공무원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 기속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면 그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는 일단 행정기관에 직권 취소 요청을 하고 안 되면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자, 다시 건축법 제11조를 보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가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사 및 착수 시 허가 취소는 의무적인 기속행위라는 겁니다. 기속행위는 법규상 구속요건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서류를 제출한 경우 승인을 해야 한다. 즉,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4년 7월 22일 선고 2003도 7606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처리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를 양도양수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집합 건물인 경우도 있고 단독주택이나 공장 등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집합 건물을 생각한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집합 건물은 수분양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단독주택이나 공장 등은 수분양자들이 없기 때문에 집합 건물과는 달리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래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할 예정이었으나 연말이나 카렌다나 수첩 제작 등으로 인하여 출판사 사정상 부동산 등기 만화책 출판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경매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과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에 관하여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필자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내용이나 방송을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받아서 방송도 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를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라며,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